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5장 용익물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권법 5장 용익물권 챕터 1 용익물권 일반 01 지상권과 전세권은 토지의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 지상권은 그 토지 유예를 이용하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전세권은 내가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렇게 해서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역권은 그런 게 없어요. 지역권은 어떤 그 지역을 갖다가, 그 땅 주변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편익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02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만 있고 지역권에는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 이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지상권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 03 지상권과 전세권은 배타성이 있으나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다. 그쵸. 지역권 같은 거는 흔히 주의통행권, 이런 것들을 지역권하고 비슷하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배타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내가 쓰고 있으면 남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04.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05.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의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06.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07. 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 사이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에게도 준용된다.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타성이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유역지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지역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챕터 2. 지상권 0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02.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03.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04.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아까 전에 지상권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05.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 아닙니다. 지료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전세권하고 지상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세권은 뒤에 나오니까 따로 설명드릴게요. 06.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07.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08.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09.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8번하고 9번 지상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10.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번하고 10번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계약관계를 인해 가지고 지료를 지급하기로 할 때에는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6회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을은 갑의 X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해설.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2번.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는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을이 빠졌네요. 3번. 을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을이 약정한 지료의 2년분을 연체하여야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면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최단 존속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한다. 또한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은 15년으로 된다.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거 숫자 나오는 것들 있죠? 2년을 연체하면은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는 경우 존속기간은 최단 15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그리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건물이 있으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관계가 좀 애매해지거든요. 지상권이 소멸해버리면. 11.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12.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현존한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3.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14. 지료 체납 기타 지상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약정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5.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16.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쵸? 여기서 중요한 것들. 지상권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지상권 소멸을 갖다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수목이라든지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하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갱신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게 거부가 되면 현존하고 있는 건물, 공작물,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1번부터 15번까지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한 드린 대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17.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15년으로 본다. 따라서 수목의 경우 존속기간은 언제나 30년이다. 그쵸? 15년, 수목은 30년입니다. 이거 바꿔가지고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18.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로 곧 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19.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 없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0.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20번 같은 경우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일부만 매매를 했을 경우 그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동일인 소유여야 돼요. 같은 사람이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건물만 매매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할 때, 즉 매매할 때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고서 계약이 됐으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문으로 자주 나와요. 21. 을은 갑과의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갑 소유의 X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의 Y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 을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 건물 소유권만 또는 Y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쵸.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건물을 취득하면은 지상권에 대해서 설정 계약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2.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3. 구분지상권에는 지상권의 정의 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정이 준용된다. 25회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3번 1번.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쵸,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 아닙니다. 지료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2번.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해설.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가 없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번.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해설.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설정하는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 한다.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의 변제나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담보지상권도 피담보 채권에 부종하여 함께 소멸한다.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은행에서. 왜냐면 건물을 져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토지를 갖다가 경매를 넘겨도 제값을 못 받으니까 지상권 설정을 은행에서 해버립니다. 그게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출자가 대출금을 다 갚았어요. 그럼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해야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24. 분묘기지권은 본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5.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지급 청구를 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는 지료 지급 청구를 한 날부터예요. 묘자리를 쓴 날부터가 아니라 그거 자주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26회 기출문제. 제사주재자인 장남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21년까지 평원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4번 1번. 을은 갑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갑은 분묘기 직원을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을은 갑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없다. 2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분묘기 직원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기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해설. 분묘기 직원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번. 갑이 분묘기 직원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 직원이 소멸한다. 5번. 을이 지료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해설. 분묘기 직원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 직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 청구를 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저 여기 보면은 지료를 갖다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분묘를 쓰는 거에 대한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챕터 3. 지역권. 01.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02.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03.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는 반드시 일토지이어야 한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권은 영구무한 가능합니다. 지상권은 최단 기간이 존재를 해요. 그러나 둘이서 합의를 하면 영구무한도 가능하다. 그 얘기 한 번 더 설명드렸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04.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05. 지역권의 기한 승역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06.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하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요역지라고 하는 거는 지역권이 필요로 한 땅을 요역지라고 하는 거예요. 승역지는 지역권 설정자의 땅. 그러니까 즉 지역권이 그 요역지한테 부여되는 그 땅을 승역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역지 때문에 지역권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07.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한편 지역권의 일부만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불행사 부분만 시효로 소멸한다. 08.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09. 요역지의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지역권은 20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근데 일부만을 행사를 하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지나면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 거로 봅니다. 30회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5번, 1번. 유역지는 일필의 토지여야 한다. 해설. 승역지는 일필 토지의 일부이어도 무방하지만 유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여야 한다. 유역지, 즉 지역권이 필요로 한 땅은 꼭 한 필지의 토지여야 됩니다. 승역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땅은 그 일부라도 상관없습니다. 2번. 유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의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다. 따라서 유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의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해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4번. 유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해설. 유역지에 대해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 자만이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역지를 불법으로 점유를 한 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지역권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됩니다. 10.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11.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 취득할 수 있다. 12. 유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13.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4.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유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29회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3번, 1번. 지역권은 유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해설. 지역권은 유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번.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해설.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264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서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거는 지역권 설정하는 승역지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3번. 소유권의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해설. 소유권의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권에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만이 인정된다.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땅을 갖다가 반환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승역지를 반환해 달라고 하는 청구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에서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4번.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5번.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그쵸? 지역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전세권. 01.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는 권리이다. 02.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03.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04.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다만 판례는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고 한다. 4번 같은 지문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단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05.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06. 전세권은 일필 토지의 일부 또는 일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5번 같은 문제가 코로나 사태 나타나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지문이에요.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할 필요는 없어요. 07.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08.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전세권은 임차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쳐요. 09.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2. 한번 풀어보세요. 회 기출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5번 1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해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2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해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으며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3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므로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해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고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5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 그쵸. 전세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전세 들어간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은 대부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기간 끝나도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 있죠. 서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 그게 법정갱신이에요. 그리고 집이 팔렸어. 그러면 매수인이 전세권 전세금 돌려줘야 되겠죠? 전세자한테. 그 전세금 반환 의무를 갖고 부담한다, 이거 있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를 갖다가 하고 있으면 그 전체를 갖다가 경매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부만 해야 되는 겁니다. 10.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1. 전세권의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다. 12.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3.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은 다른 사람한테 담보나 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 금지를 갖다가 특약으로 만들고 싶으면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등기를 해야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14.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 양도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15. 전세권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6.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그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7. 전세권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수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경우 채권 양수인은 전세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처분에 수반하지 않은 전세권은 소멸한다. 18.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9.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자체가 저당권의 목적물이므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목적물이 소멸했으므로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렇죠. 전세권은 용익물권, 즉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 용익물권적 성격도 갖고 있고 담보물권적 성격도 갖고 있어요. 채권을 빌려주고서 그 대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전세권은 그 피담보 채권이 넘어가면은 담보물권적 전세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전세권 소멸하면은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하겠죠. 응?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27은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1번.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해설. 전세권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4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5번.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중요 지문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많이 반복돼가지고 나오니까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전세권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제3자가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을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2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2.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그렇죠. 최단 기간은 1년이고요. 최장 기간은 10년입니다. 23.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4.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전전세는 전세를 놨는데 전세권자가 또다시 전세를 놓는 걸 전전세라고 얘기합니다. 25.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전세권자는 즉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26.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7.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인정된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이거가 뭐냐 그러면은 뭐 전세 들어가 살고 있는데 형광등 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필요비라고 그럽니다. 그건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26.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해설. 전전세를 할 때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전세를 하는데 전세권 설정자, 즉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해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전세권자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자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 없습니다.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어요. 5번.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전전세권자에게도 경매권이 인정되나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야 전전세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쵸. 전세권이 만료가 돼야지 전세금을 반환을 안 해주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전세는 원전세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어야지, 그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야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법 6장. 답. 오늘 48분 담보물건까지 한번 해보시죠. 담보물권. 챕터 1. 담보물권 일반. 01. 물상대위성이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담보물권이 그 변형물 또는 대표물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02.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03.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이 되고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대상물에 내가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걸 물상대위권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물상대위권의 우선 변제권은 질권과 저당권만 인정됩니다.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한 번 더 봐주세요. 챕터 2. 유치권. 01.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02.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과의 결련성이 인정되므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03.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04.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 없는 채권은 특약으로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 그렇죠? 유치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지나가다 보면 건물, 준공되지 않은 건물도, 공사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즉 공사를 갖다가 해줬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즉 그 건물에 공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 건물에만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 즉 건물주가 다른 건물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에 유치권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에 결련성 없는 채권은 특약으로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됩니다. 05. 갑의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그냥 채권이에요. 공사를 해가지고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되지 않아요. 이거 가끔씩 나오는 지문이에요. 건축자재 대금 채권 유치권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거 아닙니다. 06. 유치권의 경우에는 점유가 성립 요건이나 동시이행항변권의 경우에는 점유가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렇죠.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해야 됩니다.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유치권 성립 안 돼요. 경매 들어갈 때 많이 그것 때문에 법정 분쟁 생깁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즉 뭐 예를 들면은 전세권 같은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그러니까 즉 전세금 반환을 하면은 내가 전세권 없애줄게.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그런 겁니다. 07. X 물건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8.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렇죠.
임대차의 전세, 금 이런 것들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 성립할 수 없어요. 26회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5번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연성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도 인정된다.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해설 유치권자에게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허용된다.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요. 그리고 유치권자는 점유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점유가 깨져버리면은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3번 같은 지문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점유가 깨졌는데 반환 청구를 해가지고 다시 갖고 오겠다는 얘기니까 그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그렇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라든지 유익비 상환을 위해서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공구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0.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다. 1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승낙 없더라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 즉 유치권자가 하든지 아니면 간접 점유, 직원을 시켜가지고 점유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12. 유치권자에게는 타담보제 공청구권이 없다. 오히려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물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14.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담유의 효력이 발생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15.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담유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즉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등기를 하거든요. 경매 들어갈 때. 그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낙찰자, 경매 낙찰자한테 유치권 주장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등기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6. 유치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여 매수인, 경락인,
내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으나 매수인, 경락인에게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17.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8.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19.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안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 목적들을 유치할 수 없다. 말은 긴데 되게 단순해요. 임차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앞에 무슨 말이 써있든 다 무시하고 그냥 그거로 보세요. 20.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1. 갑의 말 이필이 을의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먹어치운 경우 을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말을 유치할 수 있다. 그쵸? 21번 같은 지문은 가끔씩 나옵니다. 말이 농작물을 먹어치웠으면 그 말을 갖다가 유치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에는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골조가 안 올라가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23회 기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1번.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 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제3자를 직접 점유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계속 존속한다. 2번.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3번.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해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진행한다.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거두어 들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당할 수 있다. 4번 같은 지문 반복해서 나오는 지문이에요. 유치권자는 유실물을 갖다가 유실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경매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경우 많습니다. 경매 들어갔을 때 유치권자가 그 집에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채무자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3.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24. 선관주 의무 위반 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유치권은 소멸한다. 25.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채권 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유치권은 곧바로 소멸하고 제3자 유치권 포기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포기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4번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는 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망가뜨리고 막 이러면은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28회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 5번 1번 포기 2번 점유의 상실 3번 목적물의 전부 멸실 4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 5번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해설 소유자가 유치권의 대상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유치권자는 신소유자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네. 유치권 소멸 사유,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하죠?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치권의 목적물이 멸실이 불났어요. 전부 없어졌어요. 그럼 점유할 게 없으니까 유치권 소멸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유치권에 관련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당연히 유치권도 없어지겠죠.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그건 따라갑니다. 경매로 인해 가지고 경락인이 생겨도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유치권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챕터 3. 저당권 01. 근대적 저당제도의 특질은 공시의 원칙, 특정의 원칙, 순위 확정의 원칙, 독립의 원칙, 유통성 확보의 원칙이다. 02.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저당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등기부에 등재가 되니까 공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물에 대해서 판정을 전하여 그러니까 특정된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정의 원칙이 돼요. 그런 순위 확정은 등기부산 순위에 의해 가지고 경매로 들어갔을 때 돈 받는 순위가 틀려져요. 금액도 틀려지고 그러니까 순위 확정의 원칙이 존재하고 독립의 원칙이 확정되고 유통성 확보의 원칙이라는 거는 저당권을 팔 수도 있어요.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성 확보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다른 용익 물건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다 영향을 미쳐요. 03. 법정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엄격하게 적용되나 약정담보물권은 부종성이 다소 완화.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05.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06.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부합한 것이든 그 후에 부합한 것이든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07.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 차임 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렇죠.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는 6번 설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정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엄격하게 적용되나 약정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약간 완화돼 가지고 적용될 수 있어요. 부합물과 종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똑같이 부종성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08.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09.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설정자는 저당권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 저당권자는 그 저당물의 가액이 감소가 돼가지고 내 피담보 채권의 금액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을 땐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기본입니다. 10.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있어서 지연배상, 지연이자은 1년분의 하나나 이자는 무제한 담보된다. 11.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숫자 나온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지연배상은 1년분이나 이자는 무제한 담보됩니다. 지연배상 및 이자는 1년분에 하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틀린 거니까 숫자 나온 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세요. 12.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13.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최고액을 변경하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생기므로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채무원인의 변경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그쵸? 이거는 금액을 갖다가 변경을 할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의 금액이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다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경매 들어가면. 그래서 최고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액과 상관없는 채무 원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승낙을 요하지 않아요. 23. 한번 풀어보세요. 회 기출문제,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 1번.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2번.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해설. 압류는 특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자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해도 무방하다. 예, 압류는 제3자가 해도 무방합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만 나오면은 틀린 지문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저당권이 시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돼 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일괄 한꺼번에 경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자는 나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하다가 약간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토지 수용 같은 경우 협의 매수가 됐을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매수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얼핏 드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정정 설명드립니다. 14.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5.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6.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 다시 설명되네요. 토지 수용됐을 때 협의 취득된 경우에는 물상대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내가 1억 빌렸다 그러면은 130%인 1억 3천을 갖다가 채권 최고액으로 등기를 해요. 그랬을 때 보증인은 그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7회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4번 1번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해설 압류는 특정성의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압류는 제3자도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려요.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용익물건도 저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됩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쵸. 인도되기 전입니다. 인도되는 후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에요.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는 사법상 매매와 성질이 같으므로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17.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18. 채무자가 아닌 제3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19.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그쵸.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근저당도 설정할 수 있고요.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도 있어요. 20.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21.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그쵸.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명의로 있다가 그 중에 일부만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그 얘기예요. 22.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 그냥 후순위 저당권자예요. 23.
제3취득자는 저당권 실행 전에 저당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의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24.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쵸? 제3취득자라고 한 거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니까 그 제3취득자의 필요비는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보존 개량을 위한 지출한 비용 32회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4번. 기억.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제3취득자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취득자 꼼꼼히 좀 봐주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경향이 좀 있거든요. 문제 내기가 좋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전세권자, 지상권자, 소유권자 이런 사람들이 제3취득자입니다. 니은.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해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비나 유입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제203조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그 비용을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지난번에 전세권 할 때 전세권자는 필요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어요. 집주인한테. 그러나 경매가 들어가면 우선 받을 수 있어요. 전세권자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디귿.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해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리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의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해설. 제3취득자는 저당권 실행 전에 저당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의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리을. 3번. 니은, 디귿. 4번. 기역, 디귿, 리을. 5번. 니은, 디귿, 리을. 여기서 중요한 거 제3취득자는 경매 신청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다 포함돼요. 이거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지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됩니다. 이거는요. 25.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26.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27.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28. 건물 건축 개시 전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 토지의 임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 지문 또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건물 건축 개시 전에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 토지의 임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 틀린 겁니다. 28, 29번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29.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 30.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돼 있어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 많습니다. 31.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한 경우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에 대해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니까 그랬을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부를 요구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건물 철거를 갖다 청구하는 거는 신이치에 반한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24회 풀어보세요. 네, 선생님, 이게 책이랑 좀 다른데요? 책은 32, 33, 34, 35까지 있고 24회가 있는데 문제가요. 그냥 풀까요? 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1번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 해설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5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효력이 없어요. 뭐 그 사이에 무슨 지문이 들어가든지 답은 그거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어요. 건물을 지었어. 그럴 때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은 건물하고 땅하고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면 안 되죠. 그래서
대출 기간에서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토지에다가 대출해줬을 경우에는. 32.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33.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 목적물인 토지상의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던 경우 일괄 경매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4. 일괄 경매 청구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저당권자는 토지만을 경매 신청할 수도 있다. 35.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실행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말이 길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1번 저당권을 가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권자는 부동산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냐면 1번이 벌써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좀 길어가지고 헷갈릴 뿐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냥 1번 경매를 먼저 신청을 하면 후순위권자는 할 수가 없어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36.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 37. 채권 최고액은 공시를 하여야 하므로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즉,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그쵸? 이거는 뭐냐면 대출 받았을 때 은행에서 이자를 안 내가지고 대출 계약을 해지하면 그게 바로 기본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은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계산된 그 총 금액, 이 피담보 채권이거든요. 그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경매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으로 등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후순위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양도를 받을 사람이 그걸 알아야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8. 근저당의 경우 원금, 이자, 위약금 모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9.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필요하다. 그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성립하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는 은행 가가지고 대출 계약서 쓰면 게 바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8번 근저당권 실행비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끔씩 어떻게 나오냐면 근저당의 경우 원금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나 위약금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40.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41.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채무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42.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인, 경락인, 이 매각대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4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다. 44.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그렇죠. 지연 배상금이니까 이거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겁니다. 이자는 1년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그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매를 취하하더라도 채무 확정, 즉 채권 최고액이 번복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 금액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짧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24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해설. 채권 최고액은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그쵸. 채권 최고액은 경매 들어갔을 때 경매 낙찰 금액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채권 최고액입니다.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이외의 제3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질문 아까 전에 봤었죠. 물상 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하면 돼요. 변제하면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연배상금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채권 최고액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액이. 근데 보증인이 그것까지 다 해주면 안 되죠.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은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되므로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근저당권하고 저당권하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금액이 확정돼 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근저당권은 은행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통으로 다 빌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1억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내가 1,000만 원만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에 가깝다. 그래서 근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되는 채권은 또 다른 근저당권이 되든지 아니면 저당권이 되든지 이렇습니다.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해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5번.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그쵸? 4번, 5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아시는 얘기예요. 경매를 신청할 때 피담보 채권 확정되고 후순위권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됩니다. 해설.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그렇죠. 여기는 선순위권자도 매각대금 완납할 때 확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찰받는 사람이 금액을 얼마를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틀려져서 그래요. 예. 그래서 먼저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계약. 이해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까지 물권법을 끝냈네요.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선생님. 예, 그러면 다음에는 계약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